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증시 오늘 1부는 증시 특보 체제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30분 전쯤에 한국증권거래소가 오늘 주식시장은 휴장하지 않고요. 원래 일정대로 간다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오늘 주식시장 열리는 거야, 닫히는 거야 고민도 하고 문의도 많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예정대로 개장이 되고요. 환율시장, 기타 모든 은행 업무, 금융시장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증시 특보 체제, 암만 해도 간밤에 많이 요동을 쳤습니다. 그래서 간밤 상황도 한번 금융시장 환율이라든가 야간 선물 정리를 해보고요. 오늘장의 대응 전략,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될지도 함께 전망해 보면서 또 많이 우려가 크실 텐데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또 분석해서 여러분께 전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두 명의 전문가와 저희 특보 체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두 분의 전문가도 거의 밤을 새고 오셨습니다. 저희도 한 새벽 3시, 4시까지도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었었는데, 자, 일단 이 문제부터 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간밤 상황은 조금 있다가 하나씩 정리해 볼 텐데요. 먼저 두 분의 전문가께 오늘의 시장 전망을 한번 해보죠. 영민 매니저, 어제도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이 있었을 때 이제 두 분의 전문가가 의외로 또 이제 불확실성 제거, 선반영에 대한 이슈를 또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오늘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가 큽니다. 오늘 어떤 시장의 흐름을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사실 어제 이제 제가 반도체나 이런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업황을 전망해드리는 거는 시장에 이제 좀 논리가 살아 있을 때, 적어도 우리가 이제 최근에 주가 지수 이제 조정 자체가 트럼프 리스크가 반영된 부분들도 있고 업황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도 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충분히 가격적으로 좀 선반영이 좀 됐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이제 마지막 규제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이제 규제 자체는 사실 실효적인 의미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제 새로운 규제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좀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말 그대로 좀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드렸던 건데. 논리가 있었던 장이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사실 이게 참 저희가 이걸 뭐라고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많은 시청자분들이 밤새도록 이 계엄령으로 인해서 정말 놀라기도 했고 간밤에 저희 고향 부모님이 막 전화 오셔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막. 주식시장 자체가 이게 개장을 하는 것도 저는 오히려 하는 게 낫다고는 봐요. 왜냐하면 이게 주식시장 자체가 또 개장을 안 해버리면 그만큼 또 심각성이 더 또 두드러지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 봤을 때 오늘 한국 왜 주식시장 안 열려? 그리고 한국에 무슨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대? 이런 얘기들이 더 이제 또 공포감에 이제 휩싸여서 또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개장을 하는 건 맞다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오늘 과연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이슈도 사실 굉장히 좀 단기적인 이슈긴 했어요. 주식시장은 오히려 또 이런 이슈일 때는 굉장히 좀 단발적으로 반응을 좀 하긴 하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제 국가 신용도 추락에 대한 이제 문제들 그리고 이미 어저께 이제 새벽에 많은 외신들이 우리나라 이제 지금 정치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긴급 타전으로 다 이제 속보를 좀 내보내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한국의 이제 주요 ETF들이 거의 4%에서 한 6%다 이제 급락을 좀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락 출발은 좀 불가피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또 국회에서 어저께 또 헌법에 준하여 빠르게 이제 또 대응을 해서 계엄령이 이제 무효화됐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일정도 우리는 이제 헌법에 의거해서 또 국회에서 이제 정치와 관련된 이슈들을 좀 다뤄나갈 테니까 오늘은 조금 이제 초반에는 충격은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인 이제 충격 이후에 어차피 주식시장은 이런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또 시장의 논리를 되찾기 마련이니까 조금 비논리적인 이제 오늘 비이성적인 좀 패닉셀이 좀 연출이 좀 된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단발성 악재 정도로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다만 이제 향후에 굉장히 좀 중요한 일정들이만 지금 대통령 당장 탄핵부터 얘기하고 관련자들 처벌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너무 좀 복잡한 일정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정치 리스크가 주식시장이 이제 발목을 잡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심각하게 걱정이 되는 상황이긴 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영민 매니저 이제 오전장과 오후장은 일단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전장은
뭐 비단 주식시장뿐이겠습니까? 우리 채권시장, 네. 외환시장 모두 흔들릴 수밖에는 없지만 얼마나 빠르게 5로 넘어가면서 이것이 안정세를 찾냐가 되게 중요한 관건이다. 그러나 이건 이제 오늘 하루짜리인 것이고 오늘이 지나고 나서가 좀 문제인데요. 아마도 이번에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까지의 그 과정들, 과연 뭐 국무회의를 거쳤느냐, 뭐 이런 것들의 적법성도 지금 야당 쪽과 국회에서는 좀 따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이야기가 커질 수가 있고 이러다가 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이라든가 이렇게 가면 이제 이야기는 훨씬 더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이슈를 가지고 이제 국회 정치권에서 또 어떻게 이제 흘러가는지까지도 긴장감 있게 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분석해 주셨고요. 준호 매니저, 우리가 이제 박근혜 정부 탄핵 때와도 많이 비교를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근데 약간 좀 결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오늘장 맞아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민주당과의 어떤 이제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일궈진 어떤 실질적으로 좀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몰랐다, 전혀 몰랐다, 미국도 몰랐던 것 발언이 같아요. 나오기도 했고, 뭐 실질적으로 지금 그 탄핵안 관련해서 뭐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오늘 안에 또 발의를 하겠다라고 좀 민주당에서 발표가 나오기도 했었었는데. 실제로 지금 정치적 리스크가 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 좀 보고 있고요. 또 그래서 비상계엄령 선포하고 나서 사실 암호화폐 시장이 뭐 요동을 쳤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도 1억 3천만 원대에서 8,800만 원까지 거의 30% 이상 급락세가 연출되었고, 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강세가 나왔던 리플 같은 경우는 거의 반토막까지. 그러니까 우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만 나왔던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은 약간의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의 이제 그 달러화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가격보다 훨씬 더 큰 어떤 이제 프리미엄을 받았었는데 오히려 역 프리미엄이 적용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거의 30에서 50% 이상의 급락세가 연출되었고, 또 이제 코스피 200 야간 선물에서 거의 7, 8% 이상의 급락세가 연출됐다가 막판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을 비롯한 국내 또 이제 한국 기업들도 큰 폭의 조정 흐름이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한국 ETF들도 전체적으로 조정 흐름이 나와줬던 점을 놓고 봤을 때 이제 한국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지면서 약간 이제 외국인 패닉셀이 오늘 장 초반에는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정치적 리스크고요. 또 어제 간밤에 암호화폐라든지 또 이제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을 본다고 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반발 매수도 빠르게 유입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또 하필이면 또 전일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 또 이제 매수세가 또 8천억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예, 진짜 오랜만에 맞아요.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딱 매수가 딱 시작되는 그 좋은 타이밍에 이제 하루 만에 약간 이제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이제 패닉셀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당분간 이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될 때까지는 약간의 시장이 강한 반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다만 이제 기업의 어떤 펀더멘털과 지금 이 상황은 전혀 무관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시장은 정상화되고 오히려 우리 증시는 글로벌 증시 가운데 정말 가장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이 하락이 나오기도 했었고 이미 악재가 많이 반영된 상태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오늘 피날레성 하락 흐름 나와주고 나서는 시장의 하락은 저점은 어느 정도 확인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 저는 외국인 매수세가 그래도 시장이 지금 극심한 저평가고 또 시장의 어떤 바닥을 좀 확인하는 구간이 아니었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어제의 어떤 종가 부근 때는 빠르게 회복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랬을 때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 가장 고성장이 나와주고 있고 매출 성장이 나와주고 있는 기업들로 우리가 오히려 집중하고 있는다고 했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수익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오늘 뭐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 왜 지금 증시가 열리느냐 요 부분도 볼멘 소리를 불만이 많으세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외환 시장이 이제 금융 시장이 정상적으로 열리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비정상적인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닫히면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좀 크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주식시장이 저는 오늘 좀 어차피 이게 안 열렸다가 내일 열려도 반영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뭐 학창 시절에 제가 그런 비유 해드렸었는데, 그리고 예전에 이제 학교에서 체벌이 조금 이제 뭐 이렇게 난무할 때 못된 짓 하면 엎드려 받쳐 해가지고 학생들이 쭉 이렇게 늘어서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친구들부터 이제 엉덩이를 막 이렇게 때리는데 제일 뒤에 있으면 너무 떨리잖아요.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떨리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이제 그 좀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휴장했다가 개장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어차피 개장하고 빠르게 가격 반응을 하는 게 좀 좋다라고 보고,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됐을 때와 그다음에 헌재에서 이제 탄핵이 판결이 이제 주문이 이제 읽힐 때 그때도 시장이 거의 한 3% 이상의 극심한 변동성이 있었어요. 근데 외국인들 또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 항상 외국인 투자자들 이럴 때 패닉셀에
동참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패닉셀을 하게 되면 그걸 이제 받아내고 증시에 이제 변곡점을 만드는 경우들도 많았었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이슈가 생길 수 있어요. 방금 이제 준호 매니저님이 가상화폐 시장 얘기 잘 해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어저께 비트코인이 1억 3천 하던 게 8천만 원대까지 떨어졌고 우리만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우리만. 시장에서 이제 거래되는 이제 코인들의 가격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더리움도 500만 원 하던 게 300만 원까지 떨어졌고 리플도 지금 뭐 3,800원 하던 게 거의 뭐 1,900원, 1,800원 이렇게까지 이제 급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게 투자자분들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말 그대로 패닉셀, 야 주식시장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제 주식을 막 집어 던져버리면 그것 때문에 이제 가격이 폭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관 외국인들은 이런 어떤 대외적인 변수나 일시적인 어떤 충격,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블랙스완으로 비교를 하잖아요. 그런 충격이 생겼을 때는 오히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패닉셀에 동참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개인들의 투매를 받아내고 시장에 이제 변곡점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며칠은 좀 힘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너무 패닉셀에 동참해서 부안해동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냉정하게 어쨌든 좀 빠르게 사태가 주식시장은 정치 일정은 앞으로 상당히 많은 일정들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주식시장의 이제 가격 회복 흐름은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또 진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장중 대응을 하실 때는 철저하게 또 외국인들 수급 동향을 조금 보시면서 보유 종목들을 잘 관리해 나가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대처를 좀 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안타까웠던 게 지금 안타까운 게 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거의 이제 8천억을 사 주면서 여기 어디에서부터 외국인들의 귀환을 우리가 점쳤었는데 자 이제 한순간에 이런 사건이 터졌고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이 굉장히 큰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지금 유튜브로도 많은 의견도 주시는데 지미 성님이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계엄령은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환율이 1,415원이라 어제보다 더 환차익도 발생할 수가 있겠고 외국인들의 국장 매수 우리 지미성님은 돌아올 거다. 전략 후광이다. 이렇게 예상을 또 해주셨는데 간밤에요. 이제 저희가 뭐 ADR 한국물이라든가 한국 관련한 외국계 상장된 ETF는 야간 선물 시장을 이제 따르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그 믿을 게 그거 뭐 완벽하게 잃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희가 어제 야간 선물 시장을 좀 보면 장중 한때 마이너스 4%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이제 야간 선물입니다. 그러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1.8% 정도로 이제 회복은 우리가 하고 끝났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개파락이 뜨더라도 한 마이너스 1.8, 요 정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요즘 신비성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야간 선물 시장에서. 맞습니다. 뭐 암호화폐도 마찬가지고 야간 선물도 이제 막판에 거의 이제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내 증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이번 사태로 또 이제 최순목 그 경제부총리도 또 그리고 이제 이복현 금강원장도 오히려 무제한 유동성을 이제 공급해서 이제 가능한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도 우리가 한번 겪어봤듯이 실질적으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을 때 정말 이제 헬리콥터 머니라고 하는 정말 이제 유동성을 정말 과도하게 공급을 하면서 시장 자체는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어떤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오히려 이번 사태로 인해서 무제한 유동성 공급과 또 그리고 증시 안정과 금융시장 안정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다고 했을 땐 오히려 이제 증시엔 또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좀 미리 보는 오늘 국장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야간 선물에서도 이미 막판에 그래도 강한 회복력을 보였던 만큼 사실상 이제 기업들, 그러니까 지수 뒤에는 항상 기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고 기업의 펀더멘털에는 전혀 이제 무관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쩌면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오늘 장 초반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당연히 장 초반에 어떤 투매에 동참할 필요는 전 전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시장이 밀린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회복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장 초반에 어떤 투매에 동참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안정을 찾고 나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 그리고 고성장 섹터는 결국 반드시 회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너무 흔들리지 않고 편안하게 시장을 좀 관망하시면서 외국인의 어떤 이제 수급 체크를 같이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 증권사에서 또 아침에 이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이런 시각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어떤 시각이죠? 어쨌든 뭐 여야가 굉장히 좀 극심한 이제 정쟁 그런 이제 정쟁이 어찌 보면 대통령의 이런 어이없는 이제 계엄령 선포까지 이제 이르렀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조금 경종을 울릴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시각인 거죠. 여야가 지금 예산안 문제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대치 상황이었는데 상법 개정도 있어요. 맞습니다. 상법 개정도 그렇고요. 이런 이제 파국을 만들어냈다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여야 또 정치권의 또 책임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 이게 무슨 대통령 뭐 혼자만 잘못해가지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졌다라고 하기에는 그동안에 너무 많은 이제 갈등과 오해들이 이제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걸 이제 계기로 한번 이제 또 뭔가 이제 좀 경종을 좀 울리고 조금 더 이제 민생과 또 우리 금융시장 안정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너무 또 뭐 장밋빛 전망이긴 합니다만 그런 시각들도 조금 있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주식시장은 이런 이제 외부 충격에 상당히 좀 빠르게 회복이 좀 되는 경우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미 인식 자체가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도 학습 효과가 있을 거예요. 오히려 오늘을 또 매수 기회로 활용하려고 막 호시탐탐 어저께 그런 분들도 계시죠. 맞아요. 어제 가상화폐가 급락했을 때도 사고 싶은데 그 접속이 안 되니까 한꺼번에 접속이 몰려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나 지금 비트코인 빨리 사야 되는데 그걸 못 사가지고 안타까워하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식의 큰 혼란을 또 한번 겪고 나면 빠르게 좀 정상화 좀 되면서 오히려 이제 또 썩었던 것들을 좀 도려내고 살아날 수 있을 이제 그런 또 모멘텀을 좀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야간 선물이 한 2% 내외 시초가가 한 그 정도 수준일 것 같거든요. 그 정도 수준에서 빠르게 좀 회복될 수도 있는 문제니까 너무 또 국장 최근에 이제 회의론이 저는 정말 안타까운데 방금 이제 앵커님이 말씀해줬던 것처럼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들이 거의 5천 원 가까이 순매수한 게 거의 2달 만이에요. 2달 만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선물 수급까지도 다 매수가 이제 들어온 게 굉장히 오랜만이었기 때문에 아 이제 외국인들이 진짜 뭔가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한 바텀 피싱을 좀 시작하고 미국장과 이제 디커플링을 조금 이제 해소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좀 보인다. 맞아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짚으면서 시장에 이제 얘기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뭐 안타깝게 또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외국인들은 굉장히 좀 냉철한 어찌 보면 감정이 없는 이제 매매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의 하락이 굉장히 좀 빠르게 수습이 좀 되고 시장에 이제 또 변곡점을 만드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간밤 야간 선물 시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요, 진짜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4% 넘게 5% 가까이 폭락을 하다가 빠르게 국회에서 대응을 했고요. 190 이상 전체 찬성하면서 계엄 해제가 되는 순간부터 반등을 해서 종가로는 마이너스 1.8%입니다. 그래서 이게 딱 이거랑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한 2%, 마이너스 2%에서 아마 개파락으로 출발을 하게 될 텐데 얼마나 빨리 장중에 이 갭을 또 메워주느냐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들 돌아오느냐 이런 겁니다. 개인 투자분들도 이제 우리가 시장이 좀 역사적 저점이라는 인식은 지금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우리가 기업들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이제 개파락이 나오면은 오히려 저가 매수세도 만만치 않게 좀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저께 또 이제 일부 환차손에도 불구하고 지금 1,400원대 고환율이 계속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순매수에 강하게 유입됐다라는 거는 지금 코스피 PBR 기준 0.85배로 역사적 저점에 위치해 있고 어느 정도의 환차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시세 차익이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예상이 어저께 강한 매수가 유입됐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업종을 가리지 않고 뭐 화장품 섹터라든지 또 그리고 또 이제 2차전지 그리고 바이오 반도체 섹터에 전체적으로 어떤 매수가 유입됐던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어떤 이제 코스닥 전체 우리 국내 시장에 어떤 순매수가 유입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오늘도 정치적 이슈로 하락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가 매수세도 만만치 않게 유입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수급 얘기를 조금만 더 해드리면 그 김전 매니저님 말씀하신 거 좀 이어받아가지고 원달러 환율이 지금 어저께 1,445원까지 급등했어요. 끝날 때는 뭐 1,425원 정도 새벽 2시쯤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야간 개장까지 이제 하니까 심야 개장 이제 하고 나서 1,425원 정도에 이제 환율이 끝났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달러 환율이 이제 2년 전에 달러가 그야말로 킹달러가 이제 엄청난 이제 그 이슈가 됐을 때 그 당시에 이제 환율을 지금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2022년도에 환율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원달러 환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는 정말 이제 상단을 한번 봤다 이런 인식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물론 앞으로 이제 정치 일정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1,400원대 환율에 이제 적응된 게 트럼프 리스크가 다 선반영이 됐죠. 국내 주요 수출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면 자동차, 반도체, 뭐 배터리 다 줄줄이 이제 관세 폭탄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반영돼서 1,400원 초반대 환율이 나름대로는 상방에 대한 이제 경직성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정치 변수로 인해서 간밤에 1,440원까지 폭등을 했기 때문에 환율도 이제 나올 수 있는 오버슈팅이 다 나왔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달러를 가지고 원화 환전을 했을 때 가장 좋죠. 그죠? 네. 1,400원 주던 거를 갑자기 이제 1,420원, 뭐 1,430원 이렇게 이제 주니까 원화는 이제 상당히 이제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이제 강해졌기 때문에 그만큼 환전을 했을 때 이제 원화는 많이 받게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주식을 사서 추후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나중에는 또 더 적은 돈을 예를 들어서 환율이 1,400원, 1,300원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1,300원만 있으면 1달러로 환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환차익까지 생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사실 전방위적으로 수급이 들어온 건 저는 수출주들의 이제 부활이었다라고 봐요. 네. 외국인들이 트럼프 리스크를 상당 부분 반영했다라고 보고 화장품이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전력 인프라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이제 업종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나올 수 있는 리스크가 이제 거의 다 나왔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어제 이제 매수 기조를 그대로 좀 이어갈 가능성, 물론 정치적인 이제 변수, 정치적인 리스크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투심을 좀 위축시킬 수는 있겠습니다만 수급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어제 이제 수급 동향이 오늘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좀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가 지금 환율과 외국인 수급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아마 오늘도 우리 외환 방어가 분명히 될 것 같은데 이제 1,441원대를 어쨌든 맥시멈으로 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흔들려도 맞습니다. 1,441원대라고 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요 언저리에서만 들어오면 주식이 그대로 있더라도 1,400원에서 1,440원에서 1,400원을만 떨어져도 요만큼 환차익 그렇죠. 나오니까 맞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정적일 것 같지는 않다. 네. 우리의 끝판왕을 일단 한 1,440원, 뭐 많이 잡아도 1,450원을 어제 확인하는 또 그런 측면도 맞습니다. 분명히 환해서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에 있어서도 뭐 우리가 너무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오히려 한번 시원하게 잘 봤다. 우리가 네. 끝판을 한번 봤다라는 이제 그런 측면의 수급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쪽 컨트롤 타워가 최상목 기재부 장관 경제부총리 아닙니까?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요. 무제한 유동성 공급, 시장 안전수단 총동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동성 무제한 공급. 아마 이게 주식도 주식이지만은 외환시장 같거든요. 오늘 외환은 글쎄 어떻게든 지킬 것 같은데 준호 매니저 간밤에 1,441원, 뭐 티구르는 뭐 1,445원도 갔다가 지금 1,420원대로 끝났고 거의 10원대까지도 지금 온 것 같습니다. 아마 개장은 1,410원 언저리 할 텐데 오늘 외환은 어떻게 됐건 당국이 잡아주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네, 잡아줄 돈 들고 와야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이제 무제한 유동성 공급이란 예.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뭐 실적으로 지금 외환 시장의 안정화에 거의 국가 총동원을 그렇죠. 다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지금 시장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고환율 1,400원대에 이미 지금 외국인도 적응이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환차손에도 불구하고 강한 순매수가 유입됐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이 상태에서 지금 이제 외환 그 당국에서 또 강하게 또 이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다시 한번 지금 원달러 환율까지도 안정을 찾는다고 했을 때는 더욱더 외국인의 순매수가 강하게 유입될 수 있는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물론 또 다시 이제 오늘 바로 또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또 우리 완벽한 탄핵 사유다라고 해서 오늘 바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뭐 탄핵 전국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정치적 리스크로 약간의 불안 요소도 분명히 있지만은 아까 김영희 매니저님 말씀했던 것처럼 이 수급적인 요인으로 본다고 했을 때 그리고 또 시장 자체가 지금 역사적 어떤 저평가라는 인식이 지금 개인 또 그리고 기관 외국인까지도 계속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또 증시의 어떤 저가 매수 물량도 만만치 않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는 좀 치열한 공방전이 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증시 자체가 지금 충분한 하락에 나와줬고 또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낙폭 과대가 나와준 상태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오늘 장은 장 초반 흐름은 차분하게 좀 관망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개파락 출발 이후에 그동안 눈여겨봤던 종목들 오히려 저가 매수와 또 이제 강하게 매수하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라에몽 파파님도요. 개파락 시작하지만 오전장에 바로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관도 오늘 유동성 무제한 공급한다는데 아마 이제 정부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최상목 부총리 제발 잘 버텼으면 좋겠네요. 증권업계하고 이 약간 이 금융기관도 조금씩 다른데 앞서 영민 매니저가 NH증권 이야기를 주지 않았습니까?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번에 계엄령에 관련한 이 비상계엄령은 빠르게 해소가 될 것이고 이제 외국인은 크지 않을 거라고 또 봤는데 반면에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부정적입니다. 은행 쪽에서는 환율 오늘 1,430원까지도 열어놔야 된다. 물론 그러면서도 또 급락도 가능하다. 이제 국민은행 쪽에서는 환율 시장은 진짜 극심한 변동성일 것 같다. 저는 오늘 사수해야 될 게 있다면 외환시장 같거든요. 맞습니다. 여기를 사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한국에서? 왜냐하면 이 외환시장 자체가 어찌 보면 우리나라 이제 원화의 가치를 이제 의미하는 거고 예. 원화 가치의 이제 급등락 자체가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릴 수 우리나라가 무슨 뭐 막 말도 안 되는 개발도상국의 아니잖아요. 그런 환율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환율을 방어해야 되는 거 지금 뭐 대응은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보고 사실 이제 지금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외환 방어를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최근에도 이제 어쨌든 이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보유 이제 달러를 굉장히 많이 이제 좀 팔고는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워낙 또 달러 강세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길게 보면 또 나중에 이제 이 외환 보유고와 관련된 이제 부분들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되겠지만,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국가 신인도, 신용도 문제와 이제 또 연결되는 이슈인데 사실 오늘은 거기까지 이제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제한으로 이제 공급을 해서 환율을 좀 방어하겠다. 그리고 간밤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간에 이제 심야 외환 시장에 1,440원 이상을 받기 때문에 뭐 국민은행 전망치도 1,430원이잖아요. 까지 열어라. 그 정도의 이제 언저리에서 이제 변동성이 좀 생길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미 간밤에 어느 정도 이제 환율의 변동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미치는 이제 충격 자체는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뭐 오늘은 정치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탄핵 이슈가 앞으로 굉장히 좀 큰 또 내관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어저께 이제 계엄령을 이제 해제해달라는 그 국회의 요구안이 190 의원들의 190에 참석에 190이에요. 190 만장일치로 됐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제 190명의 탄핵은 10명만 플러스되면 돼요. 사실 이제 그런 기류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오히려 오래 지속하는 것보다는 뭘 하던 간에 빠른 속도로 좀 이게 또 교통 정리를 좀 하고 안정을 좀 찾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오늘 우리 주식시장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학습 효과를 좀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를 해두고 절대 공포에 짓눌려서 이제 패닉셀에 동참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자제를 좀 하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외환시장은 이제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만큼은 지켜야 된다. 오늘은 진짜 사수해야 될 유동성 무제한 공급은 외환시장이다. 그리고 다만 이제 요 다음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좀 정치적인 이야기고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야당 쪽에서는 지금 바로 또 이 탄핵 정국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한 번에 계속해서 또 우리가 한번 지난 박근혜 정부 때도 봤지 않습니까? 외국계 사이트에서는 이미 먼저 좀 가 있습니다. 뭐 저희가 좀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데 아예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들을 오히려 베팅하는 이제 그런 쪽에서도 뭐 폴리마켓이라든가 이런 데서 열어나오고 있어서 이제 향후 이제 그런 이슈가 또 계속해서 발목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어쨌든 막아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간밤에 비상계엄 또 계엄군이 국회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본 게 1,441원이니까 한국 경제를 일단 어떤 상황에서도 외국 시석에서는 1,440원대라고 본 겁니다. 일단은 상단을. 그런 점은 또 나름 우리가 생각해 볼 대목도 있다. 이제 이렇게 환율까지 정리를 해보고요. 이 와중에 말씀드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새벽에 많은 분들이 TV를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과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패배에 불복을 하면서 미국의 국회의사당이 미국 시민들에 의해서 이제 뭐 좀 짓밟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봤잖아요. 점령당했죠. 그래서 사실 이제 민주주의에 정말 이제 가장 좀 발전해 있다라고 하는 미국도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는데 우리는 지금 어저께 이제 군인들이 민의의 정당이라고 하는 국회에 이제 막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속으로 큰일 났다. 근데 다행히 군 뭐 경이 그래도 좀 냉철하게 대처를 잘해서 유혈 사태가 없었다는 거. 저는 이것도 오히려 우리나라의 어떤 좀 국가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좀 보도하면 그래도 뭔가 이제 또 위에서 시키니까 어쨌든 군인들이나 경찰들은 명령에 이제 또 복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국회에서 또 그 계엄 해제 요구안이 딱 가결되자마자 군인들이 이제 또 자연스럽게 국회에서 빠져나온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줬다는 거. 아직도 우리나라가 헌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준 거기 때문에 이제 진짜 남은 공은 뭐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국회가 정말 이제 국민의 뜻에 따라서 빠르게 또 대처를 좀 해 나간다라고 하면 뭐 국정도 좀 빨리 안정을 좀 찾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또 저희 유튜브 또 시청자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질문이 많아요. 아메리카노님, 기회를 잡아야 하는데요. 할 것 같습니다. 뭘 잡을까요? 알려주십시오. 아틀란티스님도 그럼 오늘은 뭘 사야 할까요? 하고 이제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개파락에 대한 것들은 다 대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또 대비를 하고 있으면 안 올 수도 있어요. 시장이 항상 그런데. 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게 가야 될까? 뭐 삼성전자 같은 정말 1, 2등주로 가야 될까? 아니면 그동안 업종에서 느닷없이 맞았던 뭐 방산주라든가 뭐 조선주로 가야 될까? 좀 조금 더 섹터를 궁금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준호 매니저, 섹터를 좀 가본다면. 근데 솔직히 말해서 네. 지금 미국은요. 여러분 나스닥이 또 사상 네, 최고치를 이 와중에 사상 네.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네. 그럼 또 테슬라 머스크 따라가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도 있거든요. 저는 그래도 일단 고성장 산업 그리고 또 최근에 시장 대비 견고하게 상승해 나왔던 섹터가 오늘 이제 시장 여파로 정치적 리스크로 조정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뭐 자유로, 네. 뭐 자율주행, 또 로봇, 뭐 우주항공 섹터가 우리 이제 뭐 탄핵안이 발의하고 정치적 리스크가 커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자율주행과 로봇 섹터의 어떤 성장과는 사실 무관한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고 했을 때 오늘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와 강한 매수가 유입되면서 그동안 이제 매수를 좀 꺼려했던 분들이 오늘 만약에 가격적으로 박앤셀이 들어가진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고성장 섹터에 다시 한번 베팅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11월 달에 이제 신저가를 시장에 기록하고 계속해서 약세를 보였을 때 오히려 그래도 강세를 보였던 게 그 머스크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들이었잖아요. 그래서 특히 자율주행과 또 이제 로봇 쪽은 오히려 내년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도 있지만 또 CES 행사, 또 이제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가 열리는데요. 거기서 가장 핵심 키워드가 또 AI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모든 것들이 지금 자율주행과 로봇이 올라갈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에 많은 규제들이 완화가 되고 있고 또 관련해서 또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서 일론 머스크가 발탁되면서 자율주행과 로봇의 가장 이제 선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를 또 이제 운영하고 있는 게 또 일론 머스크다 보니까 관련해서 다시 한번 2025년도에 자율주행 시장 개화와 로봇 시장 개화를 본다고 했을 때 우리 국내 기술력 있는 기업들도 같이 동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히려 정치적 리스크로 한번 흔들리면은 오히려 그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한번 삼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좀 성장성 있는 네. 또 트럼프 2.0,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관련이 있는 자유로 계속해서 네. 우리 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율주행, 우주항공. 우주항공입니다. 네. 우주항공, 그다음에 그리고 로봇까지 네. 요 섹터가 실은 조금 더 이제 네. 이번에 한번 바닥 치고 나면 갈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또 업종 이야기해줬고요. 맞습니다. 영민 매니저는 어때요? 네. 오늘 이제 개파락이 뜨던 아니던 이제 새 출발, 새 국면이잖아요. 하나를 네, 끊고 맞습니다. 나면. 예. 그래서 저는 방금 준호 매니저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신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좀 강조가 돼야 된다고 보고 결국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주들 중에 살아남을 업종은 이쪽이라고 봐요. 네. 우주항공, 자율주행, 로봇. 여기에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가야 되는 게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 내년에 소프트웨어입니다. 맞습니다. AI 네. 소프트웨어 쪽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 어찌 보면 트럼프의 규제 완화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섹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은 당연히 이제 내년까지 우리가 쭉 요 정책적인 어떤 드라이브를 계속 좀 여러분들 믿고 베팅을 하셔야 되는 이제 분야라고 보고 저는 오히려 오늘 하루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어제 이제 수급 가능성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이제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00원 위에서 지금 계속 움직이는 상황들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달러 강세 정책을 쓸 수밖에 없고 우리가 계속 트레이드 오프 얘기를 상충관계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네. 관세 폭탄을 매기는데 물가를 잡아서 미국 국민들을 잘 사게 만들겠다. 애초에 이게 이제 설정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걸 이루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킹 달러 기조가 계속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 자체가 계속 좀 높은 수준에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은 상당 기간 환율이 높은 기간으로 이제 이어졌을 때 실질적인 이제 수혜를 입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저께 외국인들이 거의 한 2달여 만에 국내 증시 현선물 시장에 집중적인 매수를 했을 때 화장품, 네. 그다음에 방산, 그다음에 가장 좀 중요한 게 이제 반도체 저점 매수 이제 조금 들어왔고 네. 뭐 이런 이제 수출주들 있잖아요. 전력 인프라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좀 집중적으로 매수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수출주들 중에서 내년까지 이제 수주 사이클이 좀 이어지는 꼭 꼽으라고 하면 저는 방산하고 전력 인프라 요쪽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 가격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제 이제 수급 가능성이 오늘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고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네.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이슈들 속에서 제약바이오는
비교적 자유롭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격적으로도 어제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도 단기 반등이 이제 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영민 매니저는 수출 테마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중에서도 잘 돼야죠. 네. 잘 찍히는 이제 수출 이야기를 했었고,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었지만 트럼프가 되면 우리 수출 잘 되니까 찍어 누를 거 아니야 이제 그렇죠. 그걸로 미끄러졌거든요. 근데 트럼프에 대한 우려도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많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화장품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고 보니까 수출 잘 되는데 전력 인프라, 뭐 전선 이런 쪽 라인 보면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네. 최근에. 잘 되면 빠졌습니다. 왜? 트럼프가 여기 공격할 거 아니야? 이제 그 우려인데 이 정도면 가격 메리트 있다. 네. 수출 업종에서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쪽에서 한번 기회를 오늘 나온다면 봤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미국의 나스닥은요 사상 또 최고가를 경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향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짧은 시간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일발장전에 종목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 뭐 의미가 있겠어 하시겠지만은 장 초반만 건네고 나면 특히 최상무 부총리의 무제한 유동성 공급입니다. 환율만 이번에 네. 잡아준다면 네. 이제 오후장 가면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준호 매니저 오늘 네. 일발 종목은 저는 이제 우주 관련해서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 네. 계속 자유로 관련 섹터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현대향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 SOSLab이라는 기업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제 현대차도 자율주행 쪽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 자율주행 안에서 사실상 지금 포지셔닝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꼭 이제 미래 모빌리티의 TSMC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위탁 생산 관련해서 지난번에 또 이제 우버와 또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금 아마존이 또 죽수라는 자율주행 스타트업 기업을 인수해서 지금 아마존 또한 마찬가지로 로보택시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지난달에 온라인으로 이제 미팅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제 아마존의 죽수 또 이제 자율주행 로보택시도 결국 현대차가 위탁 생산, 파운드리를 따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결국에 반 테슬라 진영은 이제 카메라와 AI가 아니라 라이다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차잖아요. 그래서 그 라이다를 현대차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SOSLab이다 보니까 최근에 강한 시세가 분출되지 않았나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테슬라가 풀셀프 드라이빙 버전 13을 공개했을 때도 오히려 자율주행 시장의 어떤 개화로 인해서 오히려 반 테슬라 진영인 SOSLab도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준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테슬라의 어떤 자율주행 시장의 어떤 속도와 또 현대차의 자율주행 속도 두 가지의 모멘텀을 다 누리고 있는 기업이 SOSLab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 더욱더 좀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2025년도에 관련된 많은 규제들이 좀 철폐된다고 했을 때 자율주행 관련해서의 어떤 이제 속도가 더욱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SOSLab 같은 경우는 현대차와 고정식 라이다를 이제 공동으로 이제 개발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라이다, 특히 센서 같은 경우는 첨단 산업의 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단 자율주행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뭐 우주 항공 또 그리고 뭐 방산에도 드론에도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물류 이동 로봇에도 다 라이다가 장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수요는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SOSLab도 최근에 이제 첨단 산업 관련해서 규제 철폐에 가장 큰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특히 삼성전자의 자회사 세메스에도 또 이제 2D 라이다 GL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또 이제 최근에 반도체 섹터, 특히 이제 세메스의 어떤 이제 매출도 계속해서 이제 가파르게 좀 성장하고 있는 만큼 SOSLab의 수주 물량도 계속 급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가격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공모가가 좀 상장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된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을 본다고 했을 때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이 강하게 매수가 유입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다른 이제 기존에 계속해서 조정 흐름이 나왔던 섹터들은 그 물량을 소화하면서 상승하기에는 정말 강력한 재료가 나와줘야 되는데 신규 상장주는 좀 비교적 좀 가볍게 어떤 이제 매수와 물량고 자체가 부담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좀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특히 공모가 하단으로 위치해 있는 기업들이 좀 강하게 반등 나와주고 있는데 SOSLab 같은 경우는 공모가 자체가 11,500원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가격 조정에 나와줬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도 시장 여파로 많이 밀린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 공모가는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매수가는 오늘 시장 여파로 흔들려서 약간 조정이 나준다고 했을 때 9,050원을 일단 매수가로 9,000원 초반을 일단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공모가였던 11,500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겠고 손절 라인 때는 7,70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OS랩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이고요. 지금 자율주행이 두 가지 방식이잖아요. 카메라, 모듈로 이제 가는 테슬라 향이 있고 맞습니다. 레이더, 라이다. 이게 이제 쏩니다. 쏴가지고 반사구로 오는 그 센서로 맞아요. 이게 월집에 보면 좀 정확하죠. 밤이라든가 네. 산 갈 때 거리감이 네. 없잖아요. 아니면 안개가 있었을 이런데 때. 준호 매니저는 양쪽에 다 발을 담그고 네. 나중엔 둘 다 합칠 것이다. 이런 쪽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결국에 또 이제 일부 주에서는 또 라이다가 장착돼야지 로보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 주도 그렇죠. 굉장히 많기 예. 때문에 예. 결국 이제 테슬라는 카메라와 AI 기술이 접목이 되되 추가적으로 레이더와 라이다 센서도 저 추가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좀 보고 있고 네. 또 그리고 이제 테슬라 외에는 지금 전체적으로는 라이다를 라이다죠. 기반으로 한 네. 자율주행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가 됐든 SOS 랩이 좋은 게 네. 지금 테슬라 향 모멘텀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SOS 랩이 피런티어 다음으로 가장 강력하게 올라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점을 봤을 때 이 자율주행 시장 개화에 있어서 SOS 랩이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는다라는 점을 봐도 충분히 오늘 시장 인파를 밀려도 탄력도면은 제일 빠르게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SOS를 가져와 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많은 글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지영 님이 이 와중에 종목 고민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이팅 해주셨고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서로 화해해서 경제 좀 살려주길 또 해주셨습니다. 자, 뭐 앞서 이제 이후에 탄핵 국면으로 가고 이런 이슈도 있겠지만 또 지금 민주당이 밀고 있는 상법 개정안도 힘을 바라면 이제 이게 나중에 생각해보면 많지만 단기적으로는 상법 개정이든 자본시장 개정법이든 국내 수급에는 이제 꽤 긍정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아마 그쪽에도 또 탄력 붙는 상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도 함께 좀 체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영민 매니저, 네. 오늘 일발은 어디로 향합니까? 오늘 종목은 저는 뭐 사실 그 간밤에는 고민은 안 했고요. 어제 이제 이 종목을 해야 되겠다고 이제 네네네. 결정을 하고 그 종목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보로노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주요 제약바이오 업종 종목들이 일제히 이제 강하게 반등이 좀 오랜만에 들어왔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일단 제약바이오 산업 자체는 금리에 이제 영향을 좀 많이 받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정책금리 어쨌든 12월 달에도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2% 아래까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이제 정책금리와 이 시장금리의 이제 괴리가 미국은 이미 좁혀지고 있는 구간이다. 네. 그러면서 사실 뭐 케네디 주니어의 보건부 장관 선임이라든지 정책적인 이제 이슈에 대한 부분들도 미국의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대부분 다 이제 선반영을 하고 주가는 오히려 회복하고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어저께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제약바이오 업종을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이제 매수를 좀 했다라는 거 분명히 좀 의미는 있다라고 보고요. 계절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보통 뭐 항공주들 여름 휴가 시즌에 성수기다. 그 다음에 뭐 화장품이나 이런 이제 소비주들 같은 경우 연말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전후로 좋다. 예. 성수기다 이런 네. 얘기 하잖아요. 제약바이오 업종을 굳이 성수기를 따지자면 12월 1월이에요. 왜냐하면 12월 1월 연말 연초에 빅파마들이 빅딜을 가장 많이 하거든요. 네. M&A라든지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빅딜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가 12월 달, 1월 달.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내년에 이제 학회 일정들이 쭉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말 연초에 항상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호재성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 리가켄 바이오도 작년 연말에 얀센하고 무려 2조 2천억짜리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이 되면서 사실 그때 제가 올해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완전히 달라진다. 네. 이런 말씀 좀 드렸었는데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뭐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엄청나게 이제 큰 성과들을 만들었고 유한양행이 지난 8월 달에 미국 FDA 항암제 렉나자 이제 품목 허가를 이제 받게 되면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의 역사적인 어떤 이정표를 하나 만들었다고 맞습니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사실 이제 금리와 관련된 이제 불확실성,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 부분 선반영이 어느 정도 좀 됐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이제 또 불확실성, 뭐 보건부 장관 케네디 주니어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FDA 뜯어고치고 빅파마들 중심의 이제 어떤 제약 산업의 이제 구조를 해체한다. 오히려 대한민국 바이오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예요. 왜냐하면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인 승부수들을 훨씬 더 많이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이 되는 거고 제가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정책 관세 폭탄 정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미국 내 물가를 잡아야 된다. 두 가지 방법을 보시면 돼요. 하나는 달러가 강해야 된다. 네. 강달러 정책을 계속 유지를 할 거고 또 하나는 에너지를 이제 가격을 잘 컨트롤하는 거.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에너지 가격을 컨트롤 잘할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화석연료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쉐일 오일이라든지 원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좋아하죠. 굉장히 많이 네. 또 채굴을 많이 하고 네. 새로 파낼 거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안정은 또 믿고 배팅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라고 하면 저는 약값 인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약값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신약 승인이 아주 많이 늘어나야 되고 바이오시밀러가 많이 늘어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론적인 의미에서 오늘 사실 어떤 종목이 중요하다보다는 어떤 업종을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시장이 급락했을 때 담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약 바이오 업종도 충분히 외국인들이 이제 선택 옵션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그런 측면에서 어저께 굉장히 탄력적으로 신약 개발하는 기업 중에 가장 탄력적으로 이제 올라온 종목이 보르노이다. 거의 15% 가까이 올랐는데 이 종목도 주가가 12만 원, 5천 원까지 갔다가 거의 고점 대비 40% 이상 조정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복이 좀 되고 있는 거고 오렉파마로 이제 기술 이전한 비소세포 폐암 이제 신약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파이프라인들을 이제 계속 발굴을 하고 있고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 연말 연초에 또 기술 이전 빅딜이 가장 높은 기업 중에 하나가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보르노이 저는 요 세 종목 정도 꼽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들 중에 빅딜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수급 심리가 분명히 좀 살아 있을 거다. 오늘 만약에 이제 좀 대눌림 조정을 좀 받게 되면 보르노이 같은 종목들은 저점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시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매수가는 저는 그냥 시초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어제 종가 85,000원 정도를 이제 가격을 원래 정했는데 개파를 출발을 하면 그냥 시초가 매수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응을 한번 해보시고요. 중기 관점으로 일단 10만 원 정도 목표가, 손절가는 73,000원. 이렇게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영민 매니저 오늘 이제 보르노이를 갖고 오셨지만은 크게 보면 제약바이오라는 업종 분석까지도 함께 해줬습니다. 오늘 과연 외국인들이 모릅니다. 현재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오늘 들어오는 수급 업종이 있다면 거기는 꽤 신뢰도가 있죠. 맞습니다. 이제는 어제도 그렇죠. 들어왔었는데 오늘까지도 또 이 업종을 산다면 이제 외국인들이 이 업종에는 꽤 신뢰를 갖고 있구나. 이제 그걸 확인하는 모멘텀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증시 특보로 오늘 일발 장전 달려왔거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